자, 안녕하세요. 예, 황진범입니다. 자, 이번 제 41번부터 80번까지 세무회계 파트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무회계 41번부터 50번까지. 자, 첫 번째 파트입니다. 자, 41번 문제랑 42번 문제는 조세법에 해당하는 문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41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보통세에 해당하지 않은 것은 입니다. 그냥 보통세라고 하면은 뭐 그냥 부가가치세, 뭐 그냥 뭐 소득세, 뭐 법인세, 뭐 그냥 보통세 이런 거를 의미를 하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는 이제 지방세에 대한 보통세를 뜻해요. 그러면은 그냥 통상적인 그냥 세금 납부하는 뭐 특수한 사항은 아니고 뭐 그냥 보통적으로 뭐 그냥 누구나 내는 뭐 그런 세금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등록면허세는 등록을 할 때 내는 세금으로서 요거는 보통세에 해당이 돼요. 지방소득세는 이제 우리가 이제 납부하는 그 원천세 있잖아요. 그 소득세에 해당하는 원천세, 근로소득 그런 거에 대한 지방세이기 때문에 이것도 보통세 중 하나고, 지방교육세는 이거는 보통세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지방교육세는 요거는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요거는 자동차세에서 이제 뭐 딸려 나오는 뭐 그런 것도 있고 뭐 그런 세금에서 딸려 나오는 거기 때문에 요거는 어찌 보면 부가세에 이제 가깝죠. 부가세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재산세는 보통세 중 하나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해당하는 정답은 3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1급 문제 42번입니다. 다음 중 국세 부과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입니다. 자, 국세 부과의 원칙. 자, 1번 한번 봅시다. 국세 부과의 원칙 중 신의 성실의 원칙입니다. 세금을 이제 성실하게 납세 의무가 있는 사람에게 뜻하고요. 그래서 조세를 납부하는 국민에 대해서 해당이 되며 조세를 부과, 징수하는 국가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세금을 납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국민도 있지만 물론 지방자치단체도 해당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번에 대한 부분은 국민만 세금을 납부하는 건 아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 지방자치단체에서 세금 납부를 하는 거 두 개 다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1번에 대한 부분은 아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국세는 원칙적으로 법인이 관리하는 장부 내용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부과 징수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원칙입니다. 말 그대로 원칙으로 법인이 관리하는 장부의 내용. 물론 뭐 이제 근거가세 원칙 이런 걸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세금을 이제 할 때 어떤 근거로 인해서 세금을 이제 납부를 하는 게 근거가세 원칙인데, 근데 어떤 걸 근거로 해서 할 거냐라고 했을 때는 당연히 이제 세법에 대한 법령도 있겠지만 그거에 대한 원칙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우리가 이제 쓰는 이제 장부에서 이제 그 원칙을 이제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2번에 대한 내용은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자, 한번 봅시다. 조세는 소득의 형식적인 기속자 기준으로 부과하는 것이다. 기속자를 기준으로 부과한다. 이건 법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당연히 이제 소득 처분할 때는 기속자가 누구인지 이렇게 이제 보고 있지만, 소득세인 경우에는 이제 직접세이기 때문에 이제 납세 의무자하고 담세자가 일치를 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제 이런 직접세가 아닌 간접세에 대한 조세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거는 물세이기 때문에 신상 정보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이제 부과를 하는 간접세도 존재를 하니 3번에 대한 부분은 아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4번. 국가가 직접 조사하여 조사를 한답니다. 세금을 부과하는 경우 조사한 사실을 해당 법인에게 통보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거는 그 세금을 이제 할 때 이제 그 세무조사를 할 때 국세기본법에 이거 있거든요.
그 납세자 권리 헌장이라고 있어요. 저도 세무조사를 회사에 있을 때 지방세 조사만 5번 정도 받아봤는데, 이거 오해하지 마. 이게 정기조사예요, 전부 다. 정기조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받아봤는데, 납세자 권리 헌장을 원래는 이제 실제 조사 올 때는 요걸 다 읽고 이제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조사한 사실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이제 혐의가 없다. 아니면은 조사를 했는데 이 부분에서는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통보를 해줘야 되는 게 맞습니다. 원래는 통보해줘야 돼요. 이거 안 해주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4번에 대한 부분도 사실상 아니다라고 보시면 돼요. 사실 이거는 뭐 국민을 이제 기만하는 행위일 수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국민에 대한 알 권리를 아예 차단시켜버린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통보를 해줘야 됩니다. 안 해주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4번에 대한 얘기는 틀렸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1에 대한 정답 몇 번? 2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1급 문제 43번입니다. 다음 중 법인세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입니다. 자, 법인세법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1번 비영리 내국법인은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비영리 내국법인은 토지 등 양도소득이 다 부과가 돼요. 영리든 일단 비영리든 토지 등 양도소득은 전부 다 부과를 하도록 되어 있고 납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번에 대한 내용은 아니에요. 영리, 비영리도 관계없이 토지 등 양도소득세는 다 따로 부과가 됩니다. 그 다음에 2번 납세 질환 부가 징수하는 기준이 되는 장소, 그러니까 세금을 납부하는 장소를 뜻하죠. 납부하는 장소에 대해서는 이제 부가 징수하는 기준이 돼야 되는 게 맞아요. 그 다음에 3번 법인의 사업 연도는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그렇죠. 1년은 초과 못합니다. 이건 소득세도 똑같죠. 그 다음에 4번 영리 외국법인은 국내 원천 소득에 하나여만 법인세 납세 의무를 진다. 이거 맞습니다. 그러니까 외국법인은 국내 소득만 과세를 하고요. 그 다음에 내국법인은 국내뿐만 아닌 국외 소득도 과세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번에 해당하는 내용은 올바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에 해당하는 정답은 몇 번이냐면은 1번으로 올바르지 않다라고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1급 문제 44번입니다. 다음은 주식회사 3일의 세무조정에 관한 세부 항목이다. 이를 이용하여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를 작성하고자 할 때 가와 나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옳은 것은? 입니다. 자, 가와 나에 해당하는 금액. 자, 여기 한번 볼까요? 자, 단기매매증권 평가이익, 감가상각비 한도초과, 접대비 한도초과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거를 세무조정을 한번 해봅시다. 단기매매증권 평가이익은 원래는 수익이잖아요. 근데 세무에서는 수익으로 봐요? 수익을 안 봅니다. 그 뜻은 뭐냐면은, 왜냐면 평가 자체가 사실상 신빙성이 없다고 보거든요. 세무 쪽에서는. 그래서 이익 조작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수익과 비용으로 안 보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매매증권 평가이익은 입금불산입으로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2번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은 이제 비용에 대한 인정 범위를 이제 초과를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비용으로 안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송금부산입이 돼요. 접대비 한도초과액도 위에 이제 해당하는 부분과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부분도 비용으로 인정할 수 없는 범위가 돼요. 그래서 송금불산입니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한번 적어볼까요? 단기 매매증권 평가이익 금액은 얼마냐면은 200만원.
소득처분 뭘로 해야 돼요? 그렇죠. 이거는 유출된 게 없어요. 그래서 유보발생으로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 얼마냐면은 500만원. 요것도 소득처분 뭐예요? 아직 처분한 게 아니고 사내에 남아있죠? 그래서 유보발생으로 합니다. 그 다음에 접대비 한도 초과 얼마예요? 500만원. 근데 이때 이 접대비 한도 초과액은 접대비는 돈이 나간 거거든요. 그래서 유출이 된 거예요. 근데 기속자는 누구인지는 모릅니다. 밝히지 않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타 사유출로 소득처분을 합니다. 그러면은 가해에 해당하는 금액은 얼마가 돼요? 1000만원이 되겠고, 입금 산입 및 송금 불산입. 그 다음에 송금 산입 및 입금 불산입은 200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가해 1000만원, 나의 200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1급 문제 45번입니다. 다음은 주식회사 3일에 제15기 2022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입니다. 이에 따라 배당 또는 상여로 소득 처분할 금액은 각각 얼마인가 입니다. 배당은 주주 쪽으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상여는 약간 임원이라든지 약간 대표자도 근로자로 보기 때문에 이쪽으로 보시면 돼요. 자, 볼게요. 자, 1번. 사용인 또는 임원이 아닌 개인 대주주에 대한 가지급금 인정이자입니다. 자, 요거는 대주주죠. 대주주. 요거는 회사의 직원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주이기 때문에 요거는 뭘로 하면 돼요? 배당으로 하시면 돼요. 소득처분 배당으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니은. 자, 한번 봅시다. 3일에 상여금 지급 규정을 초과하여 임원에게 지급된 상여금, 그러니까 500만원 초과를 했는데 임원에게 지급된 상여금은 정간에 이제 해당하는 금액이 초과를 하게 되면은 자, 송금 불산입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임원이기 때문에 직원이에요. 그래서 상여로 소득 처분하고요. 그 다음에 디귿 3일에 퇴직급여 규정을 초과하여 종업원에게 지급된 퇴직금. 종업원은요, 한도 적용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송금으로 인정을 하기 때문에, 인정은 조정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세무조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두 개만 해당이 되겠네요. 그래서 배당은 얼마? 200만원이 되고, 그 다음에 상여는 얼마? 500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개 다 일치하는 답은 몇 번입니까? 정답은 2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계관리 1급 문제 46번입니다. 다음 중 법인 세법상 손익의 귀속 시기에 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입니다. 자, 손익의 귀속 시기입니다. 자, 1번. 법인 세법에서는 권리 의무 확정주의에 따라 손익을 인식하며 세법상 규정이 없는 경우 회계상 귀속 시기를 따르고 있다. 그렇죠. 법인 세법은 권리 의무 확정주의고요. 세법상 규정이 없는 거는 회계상 손익 귀속 시기를 따르고 있는 게 맞습니다. 요거는 기업에게 존중이라고 따로 있어요. 세법이 없는 거는 기업에게서도 존중하겠다라는 의지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1번에 대한 부분은 맞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2번. 중소기업의 장기 할부 판매는 신고 조정을 통해 회수기일 도래 기준이 가능하다. 이거는 이제 중소기업 특례인데 장기 할부 판매는 원래는 인도 기준이거든요. 근데 원칙은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회수기일 도래 기준도 가능해요. 그래서 중소기업인 경우에만 되고 중견기업 이상은 안 됩니다. 그래서 2번에 대한 부분은 맞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3번. 임대차 계약서에 임대료 지급기일이 명시된 경우, 지급기일 명시된 경우, 계약서에 우리 차임은 10일에 지급한다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이게 이제 이런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지급 약정일에 임대손익을 인식하는 게 맞습니다. 정답은 4번. 장기 용역 손익은 목적물의 인도일의 손익에 속한다. 인도일이 아니고요. 이게 이제 그 진행 기준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 올바르지 않다라고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관리 1급 문제 47번입니다. 다음 중 법인 세법상 송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 송금이라고 하면은 비용을 뜻하죠. 그래서 이제 비용으로 인정되는 부분, 그게 이제 송금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1번 한번 봅시다. 공장 기계의 임차료. 요거는 뭐 임차료니까 당연히 송금 인정이 되죠. 그 다음에 대표이사 급여. 대표이사 급여는 개인 소득세와 다르게 요거는 비용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송금으로 인정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업무용으로 사용 중인 수선비. 요것도 당연히 송금으로 인정이 됩니다. 그 다음에 4번이 답이 돼요. 업무용 토지에 대한 공인 감정기관 평가에 의한 평가차손. 그러니까 재평가 이런 손익 같은 경우 있잖아요. 재평가라는 거. 요거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이제 평가 자체가 이제 세무에서는 약간 조작 우려를 있다고 이제 생각하기 때문에 세금을 강하게 낮추고 올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약간 세무 쪽에서는 좀 극혐해요. 그러니까 현실적인 부분이 아닌 거는 좀 극혐하는 편이다 보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수익과 비용으로 인정을 안 합니다. 그래서 손익으로 인정을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전부 다 불산입 처리를 하고요. 세무조정 무조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에 송금으로 해당되지 않는 것 4번으로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계관리 1급 문제 48번입니다. 주식회사 3일은 결산서상 당기 취득한 재고 자산의 금액을 시가로 평가하고 있답니다. 자, 시가로 평가하고 있대요. 제8기입니다. 2022년도이고요. 취득 원가와 시가는 다음과 같다. 그래서 법인 세법상 재고자산의 평가 방법이 저가법으로 이제 신고가 되어 있대요. 재고자산에 대해 필요한 세무 조정을 수행한다면 각 사업연도 소득 금액이 어떻게 변하는가? 입니다. 자, 세무 조정을 이제 수행을 하면 이제 어떻게 변하냐? 자, 한번 보도록 합시다. 요거는 기업에게 기준이랑 똑같이 적용해요. 그리고 저가법으로 신고를 해야 되거든요. 파손 부패 빼고는 다 신고를 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원가하고 시가를 봤을 때 원가 금액이 더 큰 경우를 뜻해요. 자, 한번 볼까요? 원재료는 원가 금액이 더 크고 그 다음에 제품인 경우에는 둘 다 같습니다. 그러면은 세무 조정을 이제 한다고 했을 때는 이제 원가 금액이 더 크니까 100만원 만큼은 요거는 이제 송금으로 이제 인정을 해줘야 돼요. 송금 산입이 아닌 만약에 이제 신고를 안 했다 했을 때는 송금 불산입이고요. 신고를 안 했다라고 했을 때는. 근데 만약에 신고를 했다. 지금 이제 신고한 상태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송금으로 인정을 합니다. 인정한다는 거는 조정 안 한다는 뜻이 돼요. 조정 안 한다 라는 뜻이 돼요. 그러니까 인정과 조정을 안 한다는 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조정한다는 건 다시 할게요. 송금 인정과 조정이 이제 같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절대로 다르다는 의미고 조정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1번 영향 없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3번으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2번이나 3번 요거는 이미 신고를 했기 때문에 조정이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자, 회계관리 1급 문제 49번입니다. 다음 자료는 주식회사 3일의 당기 감가상각비에 대한 시부인 내역입니다. 당기 감가상각비 세무 조정으로 옳은 것은 입니다. 자, 정기말 부인 누계. 자, 송금 불산입이 지금 있습니다. 자, 당기의 상각 범위액은 1000만원. 그러니까 이제 세무상 한도 금액이고 회사 계상액은 얼마이니? 900만원입니다. 그럼 한도 넘어요? 한도 안 넘어요? 그렇죠. 한도가 넘지는 않죠. 얼마?
100만원 한도 미달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시부인액, 그러니까 시인액이 돼요. 자, 요거 시인액 같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세무조정이 없습니다. 원칙적으로는요. 근데 예외적으로 이제 과거에 이제 송금 불산입이 존재하는 경우 그 시인액 그 범위 내에서 송금 산입이 가능합니다. 송금 추인이죠. 송금 추인이 가능해요.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해줘야 돼요? 과거에 부인 누기에 200만원 있으니까 100만원만큼 시인액이 발생했으니 100만원까지 이제 송금 산입이 이제 가능한 거예요. 송금 추인이 가능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세무조정할 때는 100만원 송금 산입 해놓고 요거는 회사가 아직도 사내에 이제 보여오기 때문에 유보감소로 해가지고 소득 처분해 주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답 1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계관리 1급 문제 50번입니다. 다음은 접대비에 대한 법인세법의 규정을 도식화한 것이다. 뭐 그냥 이렇게 만든 거죠. 그래서 각 가로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입니다. 단 경조사비와 문화접대비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자, 증빙이 없어요. 선생님 증빙이 없으면은 세무서에 증빙 인정해 주세요라고 하면 될까요? 다시 이제 물어보죠. 본인이 만약에 세무직원이 생각하고 증빙이 없는데 인정해 달라면 과연 인정해 줄까요? 아니요. 이렇게 해야겠죠. 그래서 이것도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증빙이 없는 접대비는 당연히 비용으로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송금 불산입으로 해가지고 요거는 세무조정은 대표자 기속책임으로 물어봅니다. 상여로 소득 처분합니다. 영수증은 예전에 이제 예전에는 1만원이었다가 지금은 3만원 바뀌었죠. 그래서 건당 3만원 초과, 건당 3만원 이하인 경우입니다. 건당 3만원 초과하고 그다음 건당 3만원 이하가 있는데 건당 3만원 초과는 적격 증빙이 있어야 돼요. 근데 3만원 이하는 영수증도 해당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한도가 초과했다라고 하면은 더 이상 비용으로 인정받기는 어려워요. 송금 불산입이고 요거는 돈이 유출되었기 때문에 기속자가 누구인지는 그냥 모르겠다라고 해서 그냥 기타 사유출로 그냥 하면 되고요. 뭐 아는데도 뭐 그냥 이렇게 이제 눈 감아 주는 것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한도 내인 경우에는 당연히 송금으로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한도 내에는 세무조정이 없어요, 사실. 자, 그래서 올바르지 않은 거 자, 한번 봅시다. 1번 맞죠? 2번 맞죠? 3번 맞아요? 4번은 틀렸죠. 송금 불산입이 아닌 송금으로 인정되니까 세무조정은 별도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4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